안녕하십니까. 윤투TV 윤윤철입니다. 우선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료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윤투TV 제 22102호를 하겠습니다. 우선 시에 녹아든 세상사, 제목 반면교사. 역사 이전 민족에게 밝은 미래 올 리 없고, 기본 이전 언론기관 사회 등불 어불성설, 내팽개친 균형 공정 움켜잡은 아집 편향. 요즘 정말 사회, 특히 정치 쪽을 보면은 역대 이래로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참 실속해하는 그런 정치인들, 고위공직자, 사회지도층이 있었나 싶습니다. 정말 참 가관입니다. 그나마 사회의 등불 노릇을 해야 할 언론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. 지난번 방송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정말 국영방송보다 더 가열차게 아침 방송을 하고, 그 공로로 그 당시 사장이 문공부 장관으로 자기들 말로 영전까지 한 그 MBC를 보고 대학교 신입생이던 어린 마음에도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, 그 다음부터 MBC, 특히 MBC 뉴스를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신군부가 정말 무서웠기 때문에 일말의 이해 아닌 이해를 약간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, 결정적으로 제가 MBC 특히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보게 된 것은 그 광우병 사태 이후였습니다. 그때 그 광우병 사태가 어땠습니까? 여자 중학생이 생리대를 사용해도 광우병 걸린대요 하면서 막 울면서 시위에 참가했습니다.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런 방송이라면, 또 그 시위 현장에 가서 박수치고 했던 정치인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런 학생들한테, 물론 걱정하는 건 좋지만 그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 못 된다,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텐데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에 가장 가열차게 방송했던 MBC나 그 현장에 쫓아간 국회의원들, 정치인들,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저 방송국 인간들이나 저 현장에 있는 정치하는 인간들 중에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 형제가 미국에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? 최소한 한 6, 70%는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은 정말 생리대를 사용해도 광우병에 걸린다고 하면은 우선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자기 가족, 자기 부모 형제부터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뭐 자기들은 돈이 많아서 식구들한테 송아지 고기만 먹이는지, 또 뭐 미국이 자기들은 안전한 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고기만 수출한다는 그런 똑같은 소리를 또 했을지도 모르죠. 그때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그 MBC에 있는지 없는지 다 떨어져서 지금껏 이렇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. 보니까 뭐 지금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를 뭐 탄핵 집회를 하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을 또 동원을 한다는데 MBC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. 또 누가 주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조 연설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였답니다. 참 가관이죠. 세상을 덜 산 건지 정치를 덜 한 건지 지지율이란 그 허상에 사로잡혀 똥오줌 못 가리는 것을 보니 정말 참 인간으로서 연민을 느낍니다. 아마 지금 현 정부 지지율이 높지 않고 낮다는 것
것을 믿고 그러는가 본데, 아파트가 5억이 올랐네, 5억이 내렸네 해도 제가 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지지율 자체가 때로는 허상이고 신기루였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. 하기야 그 정도 알머리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?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지지율이 10%대까지 내려갔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. 탄핵 정국으로 어마어마하게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했던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기에 이례적이다 할 정도로 떠들었죠. 지지율이 40%라고. 그런 결과는 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. 이게 지지율의 허상이자 실상입니다.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. 당신네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참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하든 제가 상관할 바가 전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동안에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. 그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.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방송국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여론을 알아보자 해서 제가 이것이 여론이다 하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. 그 당시 토론 방송에서 중간이나 말미에 항상 그 시청자들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항상 이쪽 저쪽 2명 내지는 3명씩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여론은 어느 한 방향으로 갈 텐데 저렇게 기계적으로 맞추는 게 좀 정확한 여론은 아니다 해서 제가 이것이 여론이다 하는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시작은 약 한 해마다 100명 정도 분한테 랜덤식으로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제가 3회 정도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. 통화 성공도 잘 안 되고 통화 성공되어도 어린 학생이 받는다거나 또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이 받으시던가 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처럼 뭐 방송들이 거의 유튜브화 돼가고 있었으면 오히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 뭐 MBC 미션 그 방송들 뭐 민주노총이 장악을 했건 한국노총이 장악을 했건 뭐 문호조가 장악을 하건 자기들도 이게 참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 똑바른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것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.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. 역사상으로 지구상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히틀러나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의 약 4분의 1을 몰살시킨 저 캄보디아의 폴포트나 다 죽기 전까지 자기는 그래도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 죽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?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여러분처럼 주관적으로 또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? 부디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, 나라면 이럴 텐데. 오늘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고 또 여러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것이 생략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런 난맥 상황을 보면서 생각합니다. 정말 착한 사람 전성시대가 빨리 와야 되고 정치도 정말 착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착한 세상이 되고 착한 정책이 나오고 또 착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.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감기가 걸렸는데 참 독합니다. 지금은 거의 나았는데도 정말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, 건강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